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가져온 논문은 ECCV 2024년에 액셉된 포인트 LLM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LLM의 멀티모달로 포인트 클라우드를 결합한 논문인데요. 일단 설명은 논문의 순서에 따라 가지고 인트로덕션부터 해서 이제 맨 마지막 콘클루션까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자는 이제 루센 슈라는 분으로 현재 홍콩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이신 분이고, 그리고 평소에도 이제 로봇이랑 3D 데이터 처리 분야 쪽에서 논문을 활발하게 내시고 있는 분입니다. 원래 LLM에서 기존에도 이제 2D 정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처리를 하는 멀티 모델은 많이 발전해 있었는데요. 2D 데이터는 깊이 정보의 모호성, 가림, 시점에 따라 가지고 객체 인식 성능이 크게 좌우된다는 단점이 있어가지고 3D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조금 있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직 LLM과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결합하는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고, 이제 기존 반복들이 있긴 한데 기존 반복들도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를 LLM과 직접 결합하지 않고 여러 시점에 2D 이미지로 변환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검색적인 기능을 사용을 해가지고 다른 모델에다가 매핑을 시켜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포인트 클라우드를 LLM이 처리를 하지 않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자들은 LLM과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엔드투엔드로 결합을 해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포인트 LLM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건 아래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좀 더 알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위에 있는 인스트럭트 블립하고 라바가 이제 2D 기반으로 이제 이미지를 처리를 하는 모델인데, 여기서는 시점과 가림 문제로 인해서 이게 실제로는 기타지만 이게 망원경이라고 판단을 하고 뭐 펜슬이라고 판단을 하는 등 이제 좀 틀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포인트 바인드 LLM은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를 비슷한 2D 객체에다가 매핑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기반으로 판단을 하는 모델인데, 여기에서도 이제 비슷한 모델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하늘을 날고 있는 이제 새라고 판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릴레이티드 워크로 기존의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제 LLM으로 처리하기 위한 논문들을 좀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이 포인트 LLM이 베이스라인으로 잡은 논문들인데요. 이 뉴립스 2023년에 액셉된 3D LLM이라는 논문은 3D 객체를 멀티뷰 이미지로 변환을 시킨 다음에 이제 기존 2D 기반 모델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특징을 추출하고, 이 특징을 기반으로 2D LLM을 사용을 해가지고 최종적인 결과물을 출력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리고 포인트 바인드 LLM은 이제 이미지 바인더와 포인트 바인드의 피처를 정렬을 한 뒤에 이거를 쿼리로 사용을 해가지고 캐시 모델에서 비슷한 2D 이미지를 추출을 해서 이거를 기반으로 LLM한테 질문을 던지는 그런 모델인데요. 만약에 캐시 모델에 똑같은 모델이 없을 경우 이제 비슷한 모델로 검색이 돼서 이제 할루시네이션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멀티모달 라지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랭귀지 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범용적인 특징이 있다 보니까 뭔가 다들 두루두루 잘하잖아요. 그래서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제 이미지라든지 오디오, 모션 등 광범위한 범위의 데이터를 여기다가 결합할 수 있도록 설계된 LLM 모델이고요. 크게 두 가지 학습 방법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개별 모델별로 이제 전문가 모델을 만들어서 그 모델이 나타낸 출력을 LLM이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직접적으로 LLM이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 특정 모델의 결과를 출력으로 받아서 활용하기 때문에 이제 전문 모델의 성능이 의존적이고 직접 멀티 모델을 처리하는 방식에 비해서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엔드-투-엔드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학습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처음부터 그냥 백지부터 그 모달을 포함시켜가지고 학습시키는 방법인데, 이거는 비용이 매우 크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프리트레인드 된 이제 LLM을 기반으로 각 모달을 처리를 하는 인코더를 결합하는 방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 논문에서도 이제 해당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리트레인드 LLM을 사용하는 방법은 총 2단계의 학습 과정을 거쳐가지고 학습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단일 모델에 대한 인코드를 정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모델의 데이터를 LLM의 피처 스페이스에 맞도록 인코딩을 학습시키는 단계이고, 두 번째로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인데 LLM이 이 데이터를
다양한 프롬프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파인 튜닝하는 과정입니다. 이거를 사람을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해보자면 이제 영어를 배울 때 저희가 영 단어를 한국어로 1대1 매핑을 시키지 않습니까? 사과하고 애플 그런 식으로 매핑을 시킨 다음에 두 번째로 어학연수를 가는 겁니다. 가서 이제 부딪히면서 배우면서 좀 더 많은 경험을 하고 그 영어 가지고 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학습시키는 방법이고요. 이 논문에서도 이런 똑같은 방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제 LLM에다가 결합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논문에서는 캡3D 데이터셋이라는 걸 사용을 했고 이거는 유립스 2023년에 액셉된 Scalable 3D Captioning with Pre-trained Model이라는 논문에서 제안한 데이터셋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이제 3D 오브젝트 데이터셋인 Observers 데이터셋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GPT와 블립을 사용해서 약 66만 개의 모델에 대한 캡션을 자동 생성해가지고 만든 그런 데이터셋이고요. 여기에다가 더해가지고 인간이 직접 작성한 캡션 이제 4만 개를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이 논문이 이제 해낸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논문은 LLM이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를 엔드 투 엔드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최초의 모델을 제안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3D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한 텍스트 데이터셋이 좀 부족한데 이런 부족한 데이터셋을 메꾸기 위해서 GPT-4를 활용한 자동 생성 기법을 이제 고안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D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한 생성형 모델에 이제 특화된 벤치마크가 기존에 부재해가지고 이거에 특화된 벤치마크까지 이제 만들어내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메솔러지인데 먼저 이 논문이 사용한 데이터 셋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두 가지 학습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오브젝트에 대한 간단한 질문하고 설명 이렇게 쌍으로 된 데이터셋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오브젝트에 대한 자세한 질문하고 설명 쌍으로 된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셋들이 부족해가지고 GPT-4를 사용을 해가지고 캡션을 자동 생성하는 캡3D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데이터셋들을 자동으로 생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Brief Description Instruction은 이 아래 그림을 먼저 보시면 좀 이해하기 편할 것 같은데 이렇게 포인트 클라우드하고 퀘스천이 인풋으로 들어가고 아웃풋으로 이것에 대한 데스크립션이 나오는 이런 데이터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포인트 클라우드 인코더 정렬을 위한 데이터 셋이고, 이 인코더 정렬에는 질보다는 양이기 때문에 GPT가 생성한 이런 66만 개의 오브젝트들에 대한 캡션을 활용을 해가지고 인코더 정렬을 위한 데이터셋을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퀘스천은 미리 30개 정도를 정의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 30개의 질문에 대해서 캡3D의 캡션을 그대로 답변으로 사용을 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30개의 질문은 이 오브젝트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기 위한 한 가지 목적에 대한 조금 다른 질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컴플렉스 인스트럭션인데 이거는 그 어학연수, 그러니까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을 위한 데이터셋입니다. 이거는 이제 양보다는 좀 질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이 직접 생성한 데이터셋에서 이제 5개 이상의 단어로 구성된 1.5만 개의 데이터를 선별을 해가지고 챗GPT한테 아래와 같이 이런 심플한 설명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더욱 디테일한 설명을 만들어냈고요. 그 외에도 이제 4만 개의 단일 질문 그리고 1.5만 개의 복합 질문을 포함을 해가지고 총 7만 개의 데이터셋을 이제 만들어내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델 아키텍처인데요. 이 모델은 크게 세 가지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포인트 클라우드를 해석을 하는 포인트 클라우드 인코더, 그리고 이 인코더의 출력을 LLM의 입력 피처에 맞도록 매핑을 해주는 이제 프로젝터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거를 최종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쓸만하게 만드는 LLM 백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LLM 백본에서 나온 이 출력을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는 단어로 매핑하기 위한 이제 보키브러리 매퍼가 이제 좀 숨은 레이어로 있습니다. 이 데이터 처리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포인트 클라우드를 받아서 이제 포인트 인코더를 거치면 이제 포인트 퓨처가 나옵니다. 이거는 C 차원인데 이것의 차원이 이제 LLM과 맞지 않고 이 형식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맞추기 위한 프로젝터가 존재하고요.
이 프로젝트를 거치면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한 이런 LLM 토큰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LLM 토큰들과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이런 질문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토큰 시퀀스가 되고 이것이 라지 랭귀지 모델로 들어가서 이거는 디코더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일반적인 디코더의 이제 그 생성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데이터를 계속 참조를 해가는 그런 LLM에 넣어져서 최종적으로 데이터 시퀀스가 생성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학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로스 펑션은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이제 미니마이징하는 방법으로 이제 적절한 답에 대해서만 이제 적절한 답을 생성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로스는 오직 모델의 응답을 구성을 하는 텍스트 토큰들에 대해서만 계산을 해서 이제 응답을 생성하는 부분에 좀 더 집중해가지고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입력으로 들어가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출력으로 나오는 부분이 이제 구별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학습을 할 때 이제 영어 단어 외우고 5학년수 가는 그 두 가지 투 스테이지 트레이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코더와 LLM은 고정을 시켜놓고 프로젝터만 학습을 해서 이제 단어를 외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포인트 클라우드를 LLM이 알아먹을 수 있는 피처로 변환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하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LLM과 프로젝터를 학습을 시킴으로써 좀 더 고도화된 오브젝트에 대한 이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벤치마크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벤치마크 3D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한 벤치마크 방법은 이제 검색 또는 분류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자유롭게 어휘를 사용을 해서 이제 응답을 생성하는 LLM 평가 기준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방법을 저자들이 고안을 해냈는데요. 이제 인간의 평가 GPT-4 기존 방법들을 통합하는 이제 새로운 평가 프레임워크 두 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 평가하는 방법은 이 오브젝트가 무엇인지 이제 구분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이고, 두 번째는 이 오브젝트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깊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제너레이티브 3D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평가 지표인데, 이제 LLM은 응답이 자유롭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빨간 머그컵을 보고서 얘가 레드 머그라고 이제 대답을 했는데 사실 정답이 컵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이 두 개를 매핑을 시켜야 되는데, 이 간극은 이제 저자들은 이제 GPT를 사용을 해가지고 해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 능력을 평가하는 두 가지 평가 방법을 제안을 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한 개는 객관식이고 한 개는 주관식입니다. 일단 이 클로즈드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 그러니까 객관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모델에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셋, 여기서는 모델렛 사공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좀 밑에 그림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해 보자면, 그 인풋으로 이렇게 포인트 클라우드와 질문이 들어왔을 때 포인트 LLM이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아웃풋을 내줍니다. 그리고 GPT는 이제 미리 정의된 이제 40개의 선택지에 대해서 어떤 선택지인지 이제 그중 한 가지로 분류를 하고요. 이게 옳게 된 선택지로 분류가 되었으면 이거는 맞는 거고, 틀린 거면 틀린다고 이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픈 버큐브러리 클래시피케이션인데, 이거는 주관식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습하면서 보지 못한 데이터셋에 대해 가지고 평가를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좀 다른 점이 포인트 LLM이 이렇게 낸 아웃풋에 대해서 정답이 있고 이거를 GPT가 두 개가 일치하는 설명인지 이제 판단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에서 이제 정답으로 주어진 캡션은요, 인간이 직접 만든 캡션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간단한 이해 말고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이제 상세한 이해를 평가하는 방법인데, 이 컵이라는 거가 있으면 이 컵이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도자기로 만들어졌다, 유리로 만들어졌다, 그런 심층적인 이해를 평가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냐면, 이제 3D 포인트 클라우드한테 모델의 상세한 그 모델에게 이제 자세한 캡션을 생성하도록 요청한 다음에 평가를 하고요.
이 평가하는 요소는 이제 사람하고 GPT 그리고 기존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사람이 평가하는 거는 이 사람이 이제 캡션을 보고 정답인지 아닌지 평가를 한 다음에 이제 정해진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코렉티니스, 할루시네이션 스코어, 프리시전을 계산하게 됩니다. 코렉티니스는 이제 맞은 거, 이제 할루시네이션 틀린 거 이거를 결합해가지고 프리시전을 계산하게 되고요. GPT-4가 평가하는 거는 모델이 생성한 캡션하고 인간이 생성한 캡션을 비교를 해가지고 캡션 내에서 중요한 속성을 이제 뽑아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가 바퀴가 몇 개인지 무슨 색깔인지 이런 중요한 캡션들을 뽑아내가지고 1대1로 매칭을 해서 이제 두 개의 설명이 얼마나 일치를 하는지 0에서 100점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통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이 전통적인 방법들은 이제 그 단어들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트기라는 답변에 대해서 비행기와 좀 더 유사하지만 오히려 제트 엔진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실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저자들은 LLM 백본으로는 라마를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포인트 인코더로는 포인트 버트를 사용했습니다. GPU는 A100 GPU 8개를 사용을 했고요. 총 이제 학습 시간은 13비 기준으로 포인트 인코더 정렬 하는데 22.3시간이 걸렸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인 튜닝 하는데 4.3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스트 타겟은 언시인 데이터 이제 옵저버스 데이터셋에서 뽑은 언시인 데이터 200개하고 모델렛 40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베이스라인은 이제 3D LLM과 포인트 바인드 LLM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학습 결과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 2D 이미지 기반 및 기존 3D 데이터 기반 모델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높은 성능을 보인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이 2D 기반을 보시면 이 모델렛 40이라는 게 포인트 클라우드 기반이기 때문에 이거를 2D로 프로젝션 시켜가지고 성능을 평가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3D 오브젝트에 비해서 좀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자세한 캡션에 대한 평가인데 이거는 이제 인간하고 GPT 그리고 전통적인 방법 이렇게 세 가지 평가 기준이 이해가지고 평가를 했고요. 이것도 대체적으로 포인트 LLM이 높은 점수를 보였지만 여기 전통적인 평가 방법에서는 그 일반적인 7비하고 13비 모델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짧은 캡션을 생성을 하도록 강제한 이 13B 모델에서는 오히려 이제 좀 더 높은 성능을 보였고요. 그리고 인간이 성능 평가한 거를 좀 보시면 그 7B가 이제 13B보다 높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파라미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좀 파인 튜닝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좀 확인해 보자면 프로젝션 레이어에서 이 노란색이 프로젝션 하기 전이고 파란색이 프로젝션을 한 후 그 다음에 초록색이 LLM의 그 토큰에 대한 데이터 분포인데요. 확실히 이제 프로젝션을 한 뒤에 이제 LLM과 비슷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프로젝션 전에 이제 3D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해서 맥스 풀링을 진행을 하면 이제 75%의 시간이 단축이 되면서 성능은 거의 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제 3D 포인트 클라우드 오브젝트를 위한 멀티모달 LLM인 이제 포인트 LLM을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대규모 데이터셋을 위한 데이터 자동 생성 파이프라인을 제안을 했으며 그 다음에 포인트 클라우드 멀티모달 LLM을 위한 새로운 평가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스 코드까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자들이 말하기를 이제 다음에는 씬 수준의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한 이제 포인트 LLM의 성능을 개선할 것이고 그리고 이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또 고품질의 데이터셋을 만드는 게 목적이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